저는 또 황금돼지님 건물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돼지입니다. 네. 저희가 7월 달에 막 이런저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고 네네. 그때는 건물이 새까맸거든요. 그렇죠. 지금 뽀해졌어. 네. 네. 어떻게 된 거죠? 그전에는 이제 막 그 비계라 그래서 이제 외벽 공사를 하려면 사람들이 이제 공중부양이 안 되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일을 하려면 다 이렇게 그 아시바 또는 비계라고 하는데 그걸 다 해놨었죠. 네. 근데 이제 외벽 공사가 끝나서 그걸 다 덜어냈거든요. 이제 실내 마감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두 달 사이에 딱 오셨을 때 건물이 딱 이렇게 이뻐 보였을 거예요 아마. 아, 원래 좀 그 건물이 시커맸잖아요. 그렇죠. 뭐 붙이기 전에는. 네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뽀해지니까 되게 좀 멋있어 보이네. 그렇죠. 딱 건물주 포스가 이제 좀 나. 아, 이거 얼굴이 보여져요. 이거 막 이거 막 할 때는 막 씨 심란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야, 그리고 마침 또 오실 때마다 비가 왔어요. 네, 맞아요. 계속 그게 올 울쭉해서 때마다. 계속. 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날씨가 좋은 것 같고. 네. 오늘은 9월이고요. 네. 7월 달에 이제 가장 최근에 찍었던 게 7월이고 그 중간 단계에서 좀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사실 뭐 이제 대출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 세팅을 해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었고, 그냥 이제 공사하는 중간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민원이에요, 민원. 이제 뭐 대출이나 이런 뭐 자금적인 거는 사실 공사 시작하기 전에 다 세팅을 해놓는 거고,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이제 물리적인 게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주변 민원이 사실 제일 큰 이슈인데, 특히 이제 외벽 공사할 때가 제일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뭐 민원이 가장 우려가 됐는데, 다행히 이 주변에서 좀 요 소장님이 또 저를 닮아가지고 읍소를 잘했어요. 아, 잘하시더라고요. 네, 잘해요, 아주 그냥. 주변에 동네 할머니분들, 어머니분들이랑 거의 이제 거의 의남매 수준이야. 오늘 반말에 어디가? 막 이러면서 굉장히 친해져가지고 좀 양해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대신 좀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드렸죠. 그래서. 아니, 제가 여기 현장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장 소장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해요. 진짜. 네. 그래서 시공사 선정할 때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물론 시공사 자체적인 뭐 재무 건전성 당연히 봐야 되고,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현장 소장님이에요. 그래서 저도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에 그 현장 소장님을 계약하면 누구를 해줄 것인지 그 시공사 대표님한테 꼭 물어보거든요. 물어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정하죠. 현장 소장이랑 건축주랑 이렇게 만약에 마찰이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 또 그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현장 소장님도 굉장히 좀 뭐 경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래 인간적인 거 건축주한테 좀 어느 정도는 살갑게 해줘야 되고, 공사하다 보면 건축주 마음이 변심이 돼요.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게 다 또 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소장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건축주랑 협의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좀 그런 게 있으셨어요? 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건축주한테 이렇게 소통 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분들이 또 주변에 이렇게 민원이 있을 때 잘 해결도 해줘요. 뭐 주변에 민원 있을 때 뭐 어쩌라고요 막 이래버리면 또 그게 또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네, 그런 게 아니, 중요하죠. 이렇게 보니까 쭉 4월부터 이렇게 쭉 봤잖아요. 이 건축이라는 게 건축 지식과 이런 걸로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거고 다 이렇게 같이 인근에 인접해서 사는 거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사실 다 읍소예요. 회사 다닐 때 9년 동안 영업했잖아요. 그게 사실 도움이 제일 많이 되고 있어요. 이 뭐 박는 소리 같은 게 좀 들리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큰 소음은 안 들어가는 것 그쵸. 같아요. 이제 뭐 그전에는 이거 보시겠지만 이거 외벽 돌 막 자르고 잘라요. 막 그런 막 붙이고 막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마감이니까 그 호치케스 같은 거 있잖아요. 석고보드 박는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박는 소리 정도 들리고 있죠. 뭐 지금 열심히 지금 이렇게 타카라고 하나? 네네. 계속 지금 하고 계시고 옆에서. 잘하시네요. 네. 네, 지금 피부 안쪽 네, 분홍색 핑크핑크합니다. 네. 왜 핑크지? 이게 이제 단열재인데 우리가 처음에 골조 했었잖아요. 골조한 이후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미장하고 이렇게 단열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석고보드를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에 호실은 요거까지 하고 있는데, 네. 옆에는 이렇게 마감을 하고, 위에도 여기 지금 에어컨 배관이에요. 에어컨 배관을 미리 이렇게 심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목공사하고 여기도 이제 석고보드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이제 바닥도 사실 이제 그 난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도 우리가 그 수도랑 보일러 배관을 다 깔았어요. 다 깔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단열 처리하고, 여기는 이제 몰탈 해서 여기도 바닥 다 했고,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이제는 이제 장판이 들어가죠. 저는 데코 타일을 할 건데, 이제 장판 들어가고 해서 사실 이거는 금방 합니다. 이거 하고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창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거 창문도 그때는 그냥 비어 있었는데 샤시까지 같이 하고. 네. 좋은 거네요. 저희 LG 걸로 쓰죠. LG. 사실 뭐 단열이나 이런 거는 그 법적 규격이 있어요. 법적으로 설계할 때부터 뭐 몇 티. 단열은 뭐 몇 티로 해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법적 규격에 맞게 다 하기 때문에. 아, 이런 저기네. 거는- 스티로폴 같은 네네, 맞아요. 거네요. 외벽에도 합니다. 외벽에도 하고 실내에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골조에서 이제 외벽 붙일 때 그 안에도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고 내부에도 들어가고. 뭐 그런 이슈들 간혹 종종 있잖아요. 네. 이거 잘못 시공을 하면 곰팡이가 잘 쓴다라든지 그쵸, 결로. 결로라든지 네네네. 그런 거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좀 신경을 써요? 그런 거는 사실 이제 그 법적인 규격에 맞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는 이제 환기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온도차가 뭐 많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웬만하면 근데 법적대로만 하면은 잘 안 생겨요. 황금대지님 했던 1, 2호기는 그런 이슈는 없었어요? 결론 1호기는 없었고 2호기는 아무래도 반지하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반지하가 아무래도 임대가 늦게 나가잖아요. 늦게 나가니까 좀 오래 방치해놨더니 여름에 곰팡이가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좀 환기 좀 시켜주고 거기다 이제 곰팡이 방지 이제 다시 뿌린 다음에 다시 이제 내놓긴 했는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 환경이라든가 여름에 엄청 더운데 계속 밀폐를 시켜놨더니 이제 그렇게 생긴 부분이라 향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곰팡이 유무가 좀 달라지기도 하죠. 여기도 사실 이제 바닥은 이렇게 타일을 깔았고, 예. 웬만하면 다 타일로 합니다. 타일로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벽지는 합지로 할 거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여기는 데코 타일로 할 겁니다. 데코 네. 타일로 하고, 이제 나와보시면, 이제 복도는 마감이 많이 됐거든요. 이제 올라갈게요. 붙였어. 베이지색. 내려가죠. 여기도 베이지입니다. 아, 여기도 베이지로.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 계단실 창문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소방창이에요. 그래서 불났을 때 소방관이 바로 이렇게 창문 깨고 들어오려면 이렇게 통으로 창이 이렇게 큰 게 있어야 되는 게 또 건축법이 생겼거든요. 오, 많이 붙였어요. 여기도 다 하고 있죠. 단열재 붙이고 있고. 틀도 붙였고, 네. 이것도 붙였고. 근데 여기 보일러실이거든요. 보일러실인데 이제 보일러를 설치를 할 거예요. 보일러를 설치하면 이 관이 이제 수도관, 이게 수도관이고 이제 이거는 그 우리 보일러 했을 때 그 방 따뜻하게 하는 보일러 배관, 보일러 연통은 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바닥도 지금 이렇게 돌로 했거든요. 돌로 다 해서 고르신 거죠, 지금? 다 제가 고른 거죠. 그 다음에 천장. 천장도 이게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페인트를 칠해서 이렇게 약간 물결 무늬처럼 이렇게 한 거고. 창틀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고, 스위치도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문틀도 들어가 있고. 네네. 이게 좀 이제 집 같아 보인다, 이제. 그렇죠. 지금 화장실 문틀 해놨고, 화장실도, 붙였네. 네. 화장실도 이제 바닥 타일이랑 여기 타일 이렇게 다 해놨죠. 여기 이제 도기만 들어오면 돼요. 샤워기, 그 다음에 여기 세면대, 여기 변기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 그 건축할 때 사실은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인테리어 하셨던 분들은 건축을 하는 게 조금 수월한 게 골조가 끝나고 나면은 사실 그다음부터는 이제 마감이잖아요. 이제 외벽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감일 때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이제 골조 안에서는 그다음부터는 설비 깔고 그다음에 마감하는 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누수가 있다거나 향후에 투자할 때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내부나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접근하기가 수월한 거죠. 천장도 이제 저렇게 석고보드 이렇게 붙이는 거죠. 붙이면 여기도 이제 도배를 하는 게 레이어를 이렇게 쭉쭉쭉쭉.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네. 보면은 자 여기 구멍 보여요? 구멍? 네. 이 구멍에 이제 전기 배관 같은 게 있어요. 전기 배관이 있고 이게 석고보드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콘센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골조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부터 이 전기 구멍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감 공사를 할 때 콘센트 위치까지 다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늦어도 우리가 이제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는 콘센트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인터넷 선, 그 다음에 이런 스위치, 불 켜고 끄는 스위치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미리 다 잡아놔줘야 시공을 할 때 거기에 맞게 이제 다 하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다 하고 났는데 콘센트 여기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그게 좀 손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염두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간접등을 넣을 거예요. 벽으로 쏘는 거. 벽을, 예. 일자로. 네, 간접등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이걸 목공사, 나무공사, 목공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마감하기 전에 목공사 할 때도 여기다 간접등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한번 꺾어준 거거든요. 이런 것도 미리 제가 얘기를 해서 공사를 한 거죠. 한 달 동안 지나면서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죠. 첫 번째,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기준금리가 지금 0.5%인가? 0.25%인가 올랐잖아요. 네, 0.25. 네, 0.25가 올랐는데 건축을 하는 사람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어서 파는 사람 있죠. 지어서 파는 사람은 이걸 짓는 동안 대출을 끌어서 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분양이라고 하잖아요.
파는 순간 분양이 됐든 통매각이 됐든 파는 순간 그 대출 이슈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대출이 금리가 1%니 2%니 이게 오르는 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은 PF라 그래서 건축 자금을 위해서 막 모집을 하잖아요. 펀딩을 하잖아요. 그 펀딩 금리가 몇 프로 되죠? 보통 막 10% 이상 막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잠깐 써서 결국 지어놓고 분양만 하면 사실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건축 기간 6개월에서 뭐 길면 1년 그것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크게 이제 문제는 안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건축하는 사람들은 저처럼 이제 건물을 지어서 파는 게 아니고 이제 임대를 놓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임대 놓는 것도 또 두 가지가 나뉘죠.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 임대가 있고 상가 같은 경우는 월세를 놓죠. 근데 저처럼 그 전세 위주로 놓는 분들은 그 근저당을 최소화로 해요. 왜? 전세 보증금이 이제 목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저당은 최소한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이자는 사실 월세로 좀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 금리가 진짜 IMF 때나 리먼 사태처럼 진짜 미친 듯이 오르는 게 아니라면 뭐 기준금리 1, 2% 정도의 차이는 사실 뭐 크게 타격이 없는 수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하게 될, 또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건물 하게 되면 또 꼬마 빌딩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대부분 근생 건물 같은 경우는 전세보다는 사실은 이제 거의 그 수익률 위주로 가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1, 2%에 따라서 건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수익률에 금리가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런 분들이 아마 이제 신축을 해서 근생을 세팅하려는 분들이 조금 이제 영향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디벨로퍼 분들은 분양을 하거나 매각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를 안 삼고 대출 금리 올라는지 잘 몰라요, 또. 관심 없다? 네, 관심 없고. 내가 할 길 간다? 네, 저도 사실은 분양은 아니지만 전세 임대 위주이기 때문에 뭐 근저당을 거의 많이 안 남기거든요. 뭐 남겨도 사실 이거 이자 이상으로는 월세를 세팅하기 때문에 이자가 뭐 조금 더 오른다, 이거에 크게 뭐 타격은 안 받고, 심지어 제가 이번에 1억이 있잖아요. 1억이 지은 지가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 가거든요. 그때 받았던 대출을 이번에 한번 대환을 할 거예요. 대환을 해서 은행을 바꿔서 대출 상품을 새로 하는데 그때 이제 금리가 오히려 낮아졌거든요. 이자를 잘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오히려 심지어 저는 금리를 낮춰서 대환을 했고, 일반적으로 근생을 하려는 분들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대처로 이제 실제로 거기에서 자기가 직접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현금을 준비한다거나 뭐 그런 이슈는 있는데, 뭐 일반적인 디벨로퍼 분들은 크게 뭐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주거용 디벨롭의 관점에서는 크게 이렇게, 그렇죠. 상업용이면 조금 있을 수 있고, 상업용이면 좀 있을 수 있죠. 올 월세니까. 그렇죠. 올 월세고 그 건물 가치가 수익률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곧 가치이기 때문에 수익률을 판단할 때는 월세에서 이자를 빼고잖아요. 근데 그 빼는 이자가 높아지면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대처를 좀 해야 되고, 지어서 팔거나 뭐 거의 뭐 전세 임대거나 아니면은 지어서 자기가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중이 좀 적기 때문에 뭐 크게. 그 요새 이슈인 대출 한도 요 이슈는 괜찮아요? 대출 한도도 사실은 저도 피부로 와닿진 않아요, 아직은. 네, 왜냐면 그 대출 규제가 지금 신용대출이 연봉만큼 줄인다, 약간 그런 좀 주요 골자 아닌가요? 대출에 대한 이슈는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주담대 LTV 줄이고 뭐 DSR 생기고 막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갭 투자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주택을 매입할 때 계속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계속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그래서 건축을 해라, 그래서 신축을 하라는 이유가 사실은 이 건물을 직접 짓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거의 뭐 박근혜 정부 수준의 그냥 대출 그냥 80%가 계속 유지가 되어 왔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거는 정부에서도 뭐 투기를 본다기보다는 계속 그냥 이 사업적인 관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그냥 양질의 주거를 이렇게 공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하는 거는 사실은 앞으로도 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현재도 뭐 그런 이슈는 없고, 다만 저처럼 이제 일반적인 이제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을 지어서 이제 임대를 놓는 분들이 이제 명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개인으로 할 거냐, 법인으로 할 거냐. 근데 법인은 이슈는 없어요. 법인은 뭐 신규 법인이나 재무제표만 이상 없으면 똑같아요. 이제 개인으로 할 거다라고 했을 때, 개인 같은 경우는 아무리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대출이 예전보다는 승인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잘 되기는 하는데 뭐 7, 80%는 해주는데, 그걸 해줄 때 있어서 좀 더 까다롭게 해준다.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좀 더 노력이 필요하고 은행을 좀 더 찾아봐야 되고, 은행 입장에서도 건물 짓는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해주긴 하는데, 그게 개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의 신용이라든가 연봉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까다롭게 봐서 승인을 해주는 비율이 조금 낮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데, 뭐 대부분 이거를 지어서 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이게 지금 당장은 임대지만 사실 뭐 이거 평생 가져갈 건 아니니까 언젠가 팔 건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법인이 뭐 양도세 측면이나 뭐 이런
물론 종부세 이슈는 있지만 언젠간 팔 거다라고 하면은 뭐 법인이 사실은 더 적합하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출이나 뭐 금리가 크게 아직까지는 뭐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4억이 5억이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와 관련돼서는 영향은 없으신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4억이 5억이 할 때 이제 저는 제 법인에 이제 이걸 다 담고 있다 보니까 보유세 이슈는 있어요. 네, 보유세 이슈는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는 이제 법인을 하나 새로 설립을 해서 계열사가 되는 거지. 그렇죠. 회장님이 하는 거지. 이제. A법인, B법인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빌라 분양을 하거나 꼬마 빌딩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 다중주택 계속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한번 요즘 땅을 보고 있는데 한번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꼬빌 해주세요, 꼬빌. 그렇죠. 내가 담게, 영상. 본인 위주로만 생각을 다중주택은 사실 이제 한 3번 해봤기 때문에 좀 그치. 다른 것도 좀 해봐야죠. 네. 지금 이제 저번에 오셨을 때 대비해가지고 요게 이제 비계가 떨어져 나가서 외벽이 다 완성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2번째 지었을 때랑 같은 돌로 했어요. 이뻐요. 예, 그때 했을 때 너무 이쁘다 그래서 이제 라임스톤 돌로 해서 이렇게 다 했고, 근데 이제 그때는 전부 다 이 라임스톤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조금 밋밋한 감이 있어서 이번에는 사실 계단실 쪽은 조금 검정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거든요. 그래서 조금 달리하려고 포인트를 주고 저 계단 입구 처마도 이제 검정색 그 띠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변화를 줘보려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 도시가스도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안에 마감 공사만 끝나면 이제 인입만 남았거든요. 인입. 그래서 뭐 가스랑 수도, 전기 이런 거 인입하면은 마무리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당 공사 할 거예요. 마당 공사. 마당.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도로랑 연결하는 경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담벼락. 지금도 미장했는데 요 도색까지 해서 이 주변 마당 공사까지 끝나고, 이제 외벽에는 저 이제 외벽 등도 붙일 거예요. 여기 집원 딱지랑 이제 건물 딱지랑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건물이 다 완공이 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한 달 정도 뒤면은 됐죠. 추석 끝나면. 네, 그때 또 오셔가지고 완공된 거 한번 보시고, 그때는 이제 실내 가구도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 정도까지. 네, 거의 들어오면- 뭐 95% 이상 완성돼요. 그렇죠. 임차인만 들어오면 되는. 네,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에서, 그러면은 네, 추석 끝나고 또 네. 10월 달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뵙겠습니다.